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션 2 진행을 맡게 될 연세대학교 김성윤 교수입니다. 이번 세션 2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와 non 퍼블릭 네트워크,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화망이라고 합니다. 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런 특화망에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을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무이즈코어의 황규선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황 이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즈코어의 황규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특화망과 관련돼서 저희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기 전에 앞서서 과연 이제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5G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특화망에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이제 좀 제언을 드리고자 오늘 자리에 좀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런 구분들, 그리고 단계에 대한 구분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많은 내용들이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그 스마트 공장이 추진됐던 중소 제조기업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유형들을 이제 해외에 있는 독일에 있는 이제 스마트 공장의 추진 사업들과 같이 비교를 해서 저희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레벨에 대한 수준들을 좀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 과정 내에서는 2021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재정의를 좀 진행을 했고, 기존의 5단계의 정의를 한 3단계의 정의로 좀 정의가 되면서 그 과정 내 5G는 이제 고도화 1단계, 2단계에서 도입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요소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초 단계, 이제 생산 정보의 디지털, 그리고 이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통합을 하고 이제 최종에서는 AI나 제어까지 진행하는 부분들이 현재 그 스마트 공장의 이제 고도화 레벨에 대한 부분들인데, 실제 기초와 고도화 1단계가 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사업 내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 실제로 하단에 나온 것처럼 정부의 목표는 22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 공장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최종 목표였지만, 현재는 지금 22년 연말 2만 개가 완료가 됐고 21년 연말까지 한 3만 개의 정량적인 목표가 완료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실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올해만큼 이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지능화에 대한 부분까지 요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 기업에 적용해서 어떤 기술의 이점을 보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실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능화 그리고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기술의 고도화를 이끌어내는 가속화했던 가장 큰 요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목표보다 달성에 대한 목표는 굉장히 빠르게 좀 속도가 붙게 됐고, 그에 반해서 이제 저희 5G도 과연 이제 어느 영역 내에서 같이 좀 지원을 해서 기술에 대한 고도화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된 이제 설문 진행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작년부터 5G 특화망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진행이 됐고, 올해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 실제 오늘 IITP에서도 이제 발표가 됐지만 국내 특화망과 관련된 단말기 기술부터 여러 가지 R&D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도출이 됐는데요. 그 부분들을 진행하기 앞서 과연 우리 중소 제조기업들은 스마트 공장 관련돼서 5G에 대한 인식은 어떤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이 인식과 관련돼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들이 기대하는 바와 발맞춰서 같이 통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무엇일지,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알고자 스마트 공장을 이미 구축을 했고, 혹은 기업의 규모가 있고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 TF가 조성이 돼서 스마트 공장 관련된 다양한 기술 습득을 하는 조직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소 2회 이상의 스마트 공장 사업을 추진했거나 그만큼 니즈가 있었다는 것들, 그리고 의지가 있었다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최소한 이 고도화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의 가능성이 높고
있고, 그리고 혹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이 지능화에 대한 제조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기업들이 주요 기술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선정 작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약 50개 정도의 기업들을, 다양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한 21개 정도의 기업에서 응답을 받게 됐고요. 최종 응답에 대한 기업의 규모는 이제 중견 기업이라고 하면 한 5천억 이상 정도가 되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중견기업의 이상 수준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소기업 한 17개, 18군데 정도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의군도 되게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반도체 및 가전, 의료용 기기, 기타와 관련된 기업들 10여 군데까지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제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 설문 기술에 대한 대상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설문 기술에 대한 대상은 정부에서 5G를 통해서 제조가 굉장히 많이 지능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술 부분을 조금 유형별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유형별로 분석한 내용들이 곧 이제 저희가 기존의 실증 사업을 통해서 5G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엿봤던 그런 기술들을 중심으로 이 기술 서비스에 대한 유형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사항들이 머신 비전을 통한 AI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비전, 로봇 암, AMR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이런 로봇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 설비와 관련된 AR 관제라던가 이제 그 AM 예지 정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AI가 적용된 최적화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에게 이제 AI가 적용됐던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이제 기대 효과들, 그리고 이제 상세 기술들은 어떤 것들인지 같이 겸업을 해서 한번 좀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선 이런 설문조사 대상자들에게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던가 이제 그리고 기존의 실증 사업들을 좀 융합을 해서 이제 분류 체계를 재가공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데요. 참 이제 되게 재밌는 내용이실 수도 있고 한편은 또 와닿으실 수도 있는 그림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가 좀 분리를 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면 답변의 피드백이 굉장히 늦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좀 선별의 작업을 좀 진행을 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5G에 기대하는 바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다만 왜 우리가 이 5G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조 현장에서는 많이 확보되지 못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여러 질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좀 보시게 될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먼저 설문조사에 대한 리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5G 기반의 스마트 공장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냐라는 이 질문과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들이 좀 많은 기업들이 좀 이미 인지는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기존의 광고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접해봤다라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런 첨단 기술이 적용됐을 경우 이제 이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할지, 그리고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주요 목적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만약에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에 진행을 하고 싶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대체하고 그리고 이제 불량률을 감소하고 아주 기초적으로 제조 현장 내 효율성들에 대한 목적 부분들이 제일 컸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만 잘 마련이 된다고 하면 5G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는 이런 답변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 제조 현장 내에서도 이 5G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실제 이런 통신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지능화에 대한 기술들을 생각하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기업들이 제조 기업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이제 제조 현장들은 많이 자동화가 됐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제조업 자체의 성격상 자동화가 불가능한 제조 현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과 갖추고 있지 않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산업의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좀 내용을 보시면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은 유사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의 편견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공장은 자동화를 의미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동화를 의미하는 부분과 스마트 공장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먼저 전제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실제로 스마트 공장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시스템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문조사를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설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는 스마트 공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정부에서 진행 사업을 진행을 해줄 때 과연 미흡한 점이 어떤 부분인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지원 대상 기업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정말 많은 지원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끌어냈다고 하지만 정작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런 의견이었고요. 근데 이 과정 내에서는 사실 뭐 금액이 적다, 혹은 이런 연속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혹은 뭐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제 더 다양한 부분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고요. 실제로는 기업들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들, 그러니까 즉 이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이든 혹은 교육이든 어떻게 보면 내부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쭉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면 더 기업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도 5G를 기반으로 해서 제조 내에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때에 대한 전략 방안의 하나로서는 고민해 봐야 될 꼭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실제로 5G가 제조 현장 내의 기술로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원 정책이나 혹은 기업에서의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낼지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과 관련돼서는 5G 이동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실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플러스 전략에 대한 하나의 전략 모델로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5G 서비스가 이제 제조 현장에 적용이 되려고 할 때 가장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요약된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시면 아직은 우리가 5G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 기술에 대한 장점과 편리성을 모르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 줄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인 부분인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더 저희 5G 포럼 외에도 많은 기관과 이제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도입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되고 그리고 어떤 요소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떤 부분에 이득점이 있는지 항상 제조기업들은 보는 관점들이 투자 대비 비용 효과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5G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연 이 부분이 어떤 요소 기술로서 활용을 했을 경우 이득점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전달해 줄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그 기사에서 이제 5G를 활용해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다면 어떤 부분에 어떤 솔루션으로 어떤 기능으로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중복적인 선택에 대한 부분으로 좀 요청을 했었고요. 결국은 공장 운영의 효율화 부분들을 이제 기업이 기대하는 가장 큰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생산이나 혹은 품질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서 기대하는 5G 기반의 공장이 운영되었을 경우 어떤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의 질문으로서는 전반적인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공장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원가가 절감이 된다고 하면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5G를 도입했을 때의 기능적인 여러 가지 요소에서는 주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답변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요, 좀 추가적인 자료인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쪽에서 올 초에 이제 IITP에서 과기부 R&D를 좀 기획을 하기 전에 사전 수요 조사를 좀 했습니다. 과연 어떤 R&D에 대한 부분들이 기획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요구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면 기업들의 혁신적인 부분들, ICT 융합 역량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설문조사한 결과고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약 한 140여 개 정도의 기업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답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좀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1월 정도쯤에 도출이 된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여 기업 수나 이제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유형들을 보시면 되게 다양한 기업에서 좀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 기업들이 있는 지역적인 부분은 스마트 산단이 위치한 안산시와 반월 쪽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산업 영역 쪽으로 이렇게 접근되기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돼서 답변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기업이 실제로 도입을 했을 경우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 실제로 이제 그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은 가장 높은 답변을 받은 사항이고요. 실제로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초록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그 다음 답변을 많이 받은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적 생산 계획 및 학습에 대한 기술 개발 그리고 지능형 생산 관리를 위한 지식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개발에 대한 답변들이 굉장히 높은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엣지 브레인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을 해줬을 경우에는 기업에게서도 실제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R&D에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유형에서 큰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정의가 됐고요. 그 외로도 자동화 및 지능화에 대한 자유로운 답변들이 하단과 같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정부의 지원 정책 관련 자유 답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과연 이런 부분들을 이제 5G와 융합을 했을 경우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결국은 단계별, 공정별 장기 지원을 통해서 제조 공장의 전반적인 개선, 지원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돈이죠. 자금 및 인력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이제 인재 양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서 이제 폭넓은 인적이나 물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로 좀 한번 내용이 좀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 관련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자율 답변을 좀 해달라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결국은 사업에 대한 연계성들, 그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과 근본에 만들어진 사업들이 다시 잘 엮여져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한 기업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중간에 변경되거나 연기되는 거 없이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들로 진행을 해서 결국은 이제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사업이 아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 양성과 인력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고도화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보여진 화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의 5G 기술 요구 및 이제 특화망 제형과 관련된 이제 마무리 좀 발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조 현장 내에서는 실제로 5G를 제한할 수 있는 공급 기업에 대한 활성화가 사실은 필요하고요. 결국은 입소문이 제일 중요하다는 내용들이고요. 결국은 이 입소문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공급 기업들이 다양하게 5G가 무엇인지 혹은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 기술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어떤 현장에 어떤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5G 자체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의 가장 큰 요소 기술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이런 기술로서 현장의 문제 해결형을 해결해주고 그런 문제 해결형 과제 내에 이제 5G가 하나의 융합 기술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이런 요즘에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이제 에코 파트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공급 기업에 대한 확산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의 협업 모델들 그리고 이 협업 모델들을 통해서 특화망이 추구하는 이제 굉장히 한국 내에 잘 만들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클러스터 사업 내에서도 특정 산업 영역끼리 같이 묶을 수 있는 스마트 3단이라는 산업들이 좀 있는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내는 대부분 유사업종들이 많이 몰려서 이제 같이 비즈니스에 대한 협업 모델을 진행하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 간의 사업 모델들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같이 공유가 돼서 공유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관련된 인력이 양성이 되고 이 인력이 현장에 많이 투입이 돼서 진행될 수 있고 그 과정 내에서 또 5G가 하나의 역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제조 기업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들을 잘 받아들일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결국 이제 유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복제화 전략이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 과정 내에서도 지금 5G 특화망도 하나의 요소 기술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5G 특화망은 아직 제조에서는 그 적용된 사례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을 올해 내로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유사 사례들이 좀 만들어지고 거기 내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하나 모델들이 잘 만들어져서 이 모델들을 바탕으로 뭐 기업들이 잘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 포럼 측, 저희 위원회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좀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실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황기순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따 패널 때 또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